저희가 지난주에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파이썬 12번 1급 객체로서의 함수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런타임을 모두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 중에서 런타임 모두 실행을 클릭을 하시면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하고요. 연결이 끝나고 나면 그 첫 번째 코드 셀부터 순서대로 쭉 시작을 하죠. 중요한 코드들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들은요, 객체는 일단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어떤 값,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것을 객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는. 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것들이 객체이기 때문에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한테 어떤 값을 주면 함수 선언되어져 있는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죠. 그리고 함수는 그 기능이 끝나고 나서 어떤 값을 리턴해 줄 수가 있어요.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반환 값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객체죠.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뭐 변수를 또 다른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함수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 다르게 얘기하면 객체를 함수라고만 바꿔버리면 함수는 변수에 할당할 수가 있고 함수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에다가 전달을 할 수가 있고 함수가 어떤 함수를 리턴할 수도 있고요. 함수 내부에서 또 다른 함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위쪽에 아마 그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름의 함수를 자,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가 있죠. 더블이라고 하는 변수를 어떤 객체를 twice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twice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function이라고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봤었죠. 여기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calculator 함수는 파라미터가 3개가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x, y, f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선언되어져 있는데 그 함수 바디에 함수 몸통 안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이 f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사용 방법을 보시면 함수 호출처럼 사용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2개의 파라미터는 어떤 객체일지는 몰라요. 어떤 객체일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파라미터는 적어도 함수라는 걸 알아요. 얘가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리절트에 저장했다가 리절트라고 하는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였던 거예요. 지난주 아마 했었던 거를 돌이켜 보시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플러스는 아규먼트 2개를 덧셈을 하고 그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인데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calculator 함수의 세 번째 아규먼트로 함수를 줍니다. 네, 그러면 이 calculator는 무슨 일을 하냐면 1과 2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한테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플러스가 리턴해주는 값을 리턴해주는 즉 calculator는 1 플러스 2를 해서 리턴해주는 계산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calculator한테 1, 2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넘겨주면 이때 이 calculator는 1 빼기 2를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계산기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누가 더 크냐? x가 y보다 크면 true, x가 y보다 크지 않으면 false 이런 거를 리턴해주는 함수였었죠. 마찬가지로 1과 2를 주면서 1이 2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함수를 아규먼트로 주게 되면 그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캘큘레이터는 그런 계산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함수가 함수를 리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봤어요. 한꺼번에 봤는데 여기 함수를 보시면 make incremental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함수 안에서 그 add 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이 addn은 바깥쪽 함수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ke incremental가 호출이 될 때 넘겨준 아규먼트의 값에 따라서 add n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x 더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x 더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 뭐 x 더하기 100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함수, 그러니까 그때그때 함수의 그 답이 함수의 그 실행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문을 보시면 함수의 실행 결과를 리턴하는 게 아니고요. 함수 이름 자체를 리턴하고 있어요. 즉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리턴 값으로도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런 예제들을 봤죠. make incremental e라고 하면 그러면 add n이라고 하는 함수는 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ake incremental 10 이렇게 하면 10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여기 있고 얘는 add n한테 전달이 되니까 add n은 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숫자 계산을 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봤었죠. 그 다음에 이 코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코드가 꼭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코드가 꼭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GPT나 혹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했을 때, 예제 코드들을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코드가 보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요. 우선 여기까지를 우선 먼저 보시면 함수를 호출을 한 거예요. make incremental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argument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다시 괄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 역시도 함수 호출이라는 얘기예요. 즉, 얘가 어떤 함수를 리턴해주고 리턴한 함수한테 123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넘겨주면서 호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아,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 내용이었었고요. 아마 그동안 저희가 문법을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문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 람다 표현식이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위쪽에 있는 코드를 먼저 좀 볼게요. 위쪽에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를 아규먼트로 줘야만 되는 그런 함수가 있었어요.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코드들을 보시면 이런 코드들을 볼까요? calculator를 호출하기 위해서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calculator를 호출하기 위해서 뺄셈 기능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calculator를 호출하기 위해서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비교하는 함수가 필요해서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코드셀에서 함수들을 정의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함수들을 여기에다가 아규먼트로 주기 위해서 함수를 아규먼트로 주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에요. 근데 함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함수를 만드는 이유는요.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고 함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서도 필요하고 저기서도 필요하고 뭐 혹은 뭐 다른 파일에서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 플러스라고 하는 기능이 여러 군데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한 곳에서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불러다가만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함수한테 이렇게 함수를 define, 선언도 하고 함수의 이름도 주고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함수가 오로지 어떤 다른 함수한테 아규먼트로 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함수가 호출될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얘를 따로 만든 다음에 아규먼트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함수라면 아규먼트가 있고 아규먼트가 있을 때 어떤 값을 리턴만 하면 되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오로지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전달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자리에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함수를 선언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용도로 나온 게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그 문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람다 표현식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람다 표현식이 나오게 된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럼 문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파이썬 노트북의 제일 마지막에다가 목차 텍스트 셀을 만들게요. 목차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람다에서 여기 B가 있죠. B는 발음이 되지 않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단 용어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람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 문자 요렇게 생긴 그리스 문자가 있어요. 이런 그리스 문자를 람다라고 부르는데 이 람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었냐면 함수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었어요. 함수라고 하는 용도로 뭐 람다 x 이렇게 하고 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거 너무 글씨가 좀 이상하죠? 네. 여러분들 뭐 중학교나 뭐 이럴 때 수학 시간에 함수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었나요? fx는 x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를 함수라고 불렀죠. 그죠? 뭐 1차 함수, 1차 함수 정의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f 1은 계산하면 2가 되고 뭐 f 10은 11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어 근데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함수 표기법도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도 표시를 해야 f 주면 x를 주면 x 더하기 2를 리턴할 거다. 이렇게도 표시를 하죠. 어, 얘와 얘는 같은 비슷한 표기법이에요. 예. 어떤 함수, 기능을 나타내는 표기법이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뭐 이렇게도 표시하고 이렇게도 표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unc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가 F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함수 그러면 F 이렇게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뭐 과거에는 뭐 한 100년 전 람다라고 하는 기호를 썼었대요. 여기 F라고 하는 자리 대신에 람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쓰고 비슷하게 함수 표현법을 이렇게 썼었대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문법, 람다 표현식을 만드시는 문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백팁 3개를 써주시고요. 람다 표현식을 쓰실 때는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개수만큼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시면 돼요. 필요한 개수만큼 파라미터들을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 콜론, 컬론 다음에 어떤 식을 써주시면 돼요. 식. 요거는 식이란 뜻이에요. 식. 식이란 얘기는 단순한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식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계산을 했을 때 그 어떤 계산 결과가 어, 있는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true나 false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문장을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의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람다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한 개만 있으면 그냥 파라미터 한 개,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 필요한 개수만큼 파라미터들을 선언하고 콜론을 씁니다. 콜론을 쓴 다음에 여기는 리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식이라고 썼는데 리턴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람다 표현식의 문법입니다. 네, 문법. 어, 람다 표현식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함수. 함수를 정의하는 거를 보면은요. 항상 def,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써주죠. 함수 이름이 필요한 이유는 함수를 부르려면 함수 이름이 있어야 부를 수가 있잖아. 이름이 없으면 부를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람다 표현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라미터들과 리턴 값은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람다 표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함수 이름 없이 선언 없이 어, 함수 파라미터 선언과 반환값 또는 반환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람다 표현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없으면 못 불러요. 이름이 없으면 못 불러주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람다 표현식의 목적은 뭐냐면 람다 표현식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람다 표현식의 목적은 이거예요. 얘예요. 어떤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이 없는 함수를 만드는 게 그게 람다 표현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굵은 글자로 써드릴게요. 볼드 폰트로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람다 표현식은 이름이 없는 함수인데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람다 표현식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코드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def 뭐 플러스 1 무조건 뭐 x가 있으면 return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이 함수는 x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면 무조건 더하기 2를 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대로 플러스 1만 하면 되는 그런 함수를 선언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def, 이름, 파라미터, 콜론, 그리고 함수의 바디, 함수의 몸통을 만들어주죠. 근데
자, 요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요거 주석 처리해보고요. 얘를 람다 표현식으로 해보면, 람다 표현식으로 쓰게 되면요. 요거는 일반적인 함수 선언. 함수 선언. 비슷한 기능을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변수를 쓰는 거예요. 플러스 1이라고.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여기 파라미터 몇 개 있어요? 파라미터 한 개 있죠. x. 여기다 콜런을 쓰시는 거예요.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요. return이 들어가면 이거는 문장이에요. return은 쓰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return 값만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람다 표현식. 이렇게 쓰는 거를 좀 간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얘는 의미가 뭐냐면 람다를 펑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람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람다라고 하는 용어는 펑션이라고 생각하세요. 펑션인데 x를 아규먼트로 주면 x 더하기 2를 리턴해 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람다에는 오른쪽만 보죠. 람다에는 이름이 없어요. x를 주면 x 더하기 2를 리턴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함수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람다라고 하는 함수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얘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1이 무엇인지. 이거 함수 호출한 거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 1을 출력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펑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펑션. 그러니까 람다도 결국은 펑션이에요. 펑션. 근데 이름 안 써져 있죠. 그죠? 우리가 위쪽에서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 펑션 자체를 출력을 해보면 요런 거 있었죠. 요런 거 있었죠.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그 펑션만 출력을 해보면 펑션 더블이다. 이렇게 이름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름까지 같이 출력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람다로 만든 경우를 보면 펑션인데 람다라고만 되어져 있죠. 얘가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하면 되겠어요? 얘를 호출할 때 이름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1 그리고 괄호하시고 1 이렇게 해볼게요. 아마 여기 2라고 출력이 됐을 두 번째 출력이 있을 텐데요. 여기는 2라고 출력이 돼 있죠. 자, 요 안쪽만 볼게요. 프린트문의 아규먼트 부분만 보겠습니다. 어떤 객체가 있고요. 객체 다음에 괄호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함수 호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수 호출이고요. 이 함수는 플러스 1은 여기 있잖아요. 누구예요? 얘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뭘 준 거예요? 아규먼트를 1을 준 거예요. 그럼 뭘 리턴해줘요? 1 더하기 2를 리턴해줘요. 리턴 값이 여기 온 거예요. 2라고 하는 리턴 값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출력을 한 겁니다. 네. 람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래서 람다 같은 경우는요, 파이썬에서 람다는 뭐 아주 복잡한 그런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어떤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로 무엇인가 리턴하는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위쪽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플러스 말고 add라고 할까요? add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 두 개가 있을 때 숫자 두 개 덧셈의 결과를 리턴해주는. 자, 그러면 람다 표현식을 어떻게 만드시면 될까요? 문제를 다시 드릴까요? 우리가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건데, x와 y가 아규먼트로 전달이 됐을 때, return x 더하기 y를 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요만큼을 람다 표현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람다. 그쵸.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해요.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쉼표로 구분만 하면서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리턴 문장이 아니라 리턴식만 써주시면 돼요. x 더하기 y. 네. 이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람다라는 건 알 거고요. 정말 add가 정말로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프린트 할 때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뭐 100,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넘기면 얼마라고 출력이 돼야 정상일까요? 300이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add는 여기 있는 변수예요. 근데 add는 함수예요. 함수니까 아규먼트를 또 파라미터에 줄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들을 주면 100 더하기 200을 리턴을 해서 함수를 호출한 곳에 리턴 값을 줘. 그래서 이렇게 300이라고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람다 표현식은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변수에 람다 표현식을 할당하는 이런 문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해요.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었던 함수 중에서 여기 캘큘레이터 있었어요. 캘큘레이터. 요거 실행되어 있죠. 네. 캘큘레이터는 숫자 두 개와 그리고 함수를 주면 이 함수가 하는 기능으로 숫자들을 함수한테 넘겨서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줘요. 자, 이런 캘큘레이터가 있죠. 이 캘큘레이터를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 할당하는 것만 했었지만 여기서는 뭘 해볼 거냐면 함수 캘큘레이터가 있었죠. 캘큘레이터의 아규먼트로 람다 표현식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라고 할까요? 결과값을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캘큘레이터는 파라미터가 x, y 펑션. x하고 y는 숫자, 마지막에 펑션 자리는 함수. 그죠? 1하고 2를 줄까요? 아까 덧셈 해볼까요? 1 더하기 2를 해볼까요? 람다 x와 y가 있으면 x 더하기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면 코드가 조금 더 직관적이 됩니다. 물론 조금 복잡해 보이는 면이 없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코드가 직관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코드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기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1은 x에, 2는 y에. 그러면 무엇을 리턴할까요? x 더하기 y. 캘큘레이터가 리턴해주는 거는 1 더하기 2니까 3. 3을 리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람다 표현식은 함수인데 얘를 x 자리에 전달받고 얘를 y 자리에 전달받아서 x 더하기 y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캘큘레이터다. x 더하기 y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캘큘레이터다. 계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요 똑같은 거를, 똑같은 식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호출하기 위해서 함수를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함수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캘큘레이터 호출하면서 여기 함수 이름을 여기다 줬죠.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여기서만 사용되고 딴 데서 사용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요 아규먼트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아규먼트 전달하는 자리에서 함수를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자 이거예요. 그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뺄셈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뺄셈하는 기능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계산기를 호출을 할 거예요. 계산기한테 숫자 1하고 2를 주면서 빼기를 해라라고 알려줄 거예요. 빼기를 해라. 람다. x하고 y가 있겠죠. x 빼기 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맞죠? 그렇죠? 캘큘레이터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위쪽에 찾아가 보면 있긴 있겠죠. 캘큘레이터가 하는 일은 2를 여기 x에다 주고 2를 여기 y에다 줘서 x 빼기 y를 리턴해주는 계산기가 캘큘레이터인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됐죠. 어때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자리가 함수를 전달을 해야 되고 그 함수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지금처럼 파라미터와 리턴값, 리턴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이름 없이 간단하게 만드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반드시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 붙여주셔야 되고요. 파라미터들 선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턴식은 콜론 뒤쪽에 리턴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캘큘레이터에게 곱하기를 할 수 있는 람다와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람다를 넘겨서 똑같이 한번 호출해 보세요. 여기서는 나누기 함수를 람다라고 할까요? 나누기 람다를 캘큘레이터에게 전달.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코드 셀에서는 곱하기부터 할까요? 죄송합니다. 곱하기 먼저 해보시고 그다음 밑에서는 나누기.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람다로 만드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하실 수 있겠죠. 캘큘레이터로 호출을 해요. 곱하기 2 곱하기 3 해볼까요?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람다 표현식 숫자 두 개가 필요하겠죠. 리턴 값은 x 곱하기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를 출력을 했을 때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를 출력을 했을 때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라고 나와야 돼요. 6이라고 나와야 되고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캘큘레이터 호출하고요. 1 나누기 2, 0.5가 돼야 되겠죠. 람다 x와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뭐 x, y도 좋고 a, b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누기니까 x 나누기 y를 리턴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0.5라고 출력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0.5 맞죠. 이렇게 만드시는 거를 람다 표현식이라고 해요. 혹시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그냥 간단한 람다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 뭐 아규먼트 한 개짜리 요거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가 한 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는 그 다음에 아규먼트 두 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죠? 네. 이렇게 그 간단하게 파라미터와 리턴식으로만 이루어진 이름이 없는 간단한 함수 표현식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요것만 보시면 궁금하잖아요. 캘큘레이터는 뭐 제가 만들었던 함수고 실제로 파이썬에는 이 람다를 이용하는 그런 함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